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여성분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30대 후반 여성분인데 어린 자녀가 한 명이 있었고 남편의 부정행위 등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일단 이 여성분은 남편의 간통, 이걸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내역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 안에는 카드 사용 내역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남편이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영화관이나 식당을 출입했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서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걸 보면서 이 남편이 상간녀의 숙소, 오피스텔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또 블랙박스나 구글 타임라인 내용으로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함께 방문했다는 것까지 전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했던 것은 경제적 무책임. 남편분이 자기 아내 여성분한테 월 100만 원만 딱 주고 그걸로 알아서 살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그걸로 애 유치원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주거비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100만 원은 매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했던 게 실질적 혼인관계의 파탄. 이미 남랑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구글 타임라인을 열어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다 나오거든요. 그게 식당인지 카페인지 옆에 표시까지 다 되어 있죠. 특히 주로 자주 가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상간녀의 숙소,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건 블랙박스인데요. 차가 앞뒤가 있으면 투 채널이잖아요. 앞에도 정면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 뒤에도 후면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블랙박스 덕분에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애정 행각을 하는 그 소리가 녹음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앞으로 둘이 같이 걸어 들어와서 차를 탈 때 이때 상간녀의 얼굴이 그대로 찍히는 경우도 많고 또 뒤에서 걸어와서 이렇게 차를 탈 때 뒤쪽 카메라에 의해서 상간녀의 얼굴이나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얼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간녀가 차 뒤에서 걸어와서 자동차를 탈 때 상간녀의 얼굴이 찍힌 그런 모습입니다. 남편이 항상 자주 이용하는 이런 경로 같은 게 모바일에 그대로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정행위, 간통을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3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분이 자기가 바람 펴놓고 그 상간녀하고 살림을 차리겠다고 자기가 먼저 여자에게 이혼 청구를 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되는 것이죠. 이론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동차 2분의 1에 대한 지분을 넘겨주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월 10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죠. 보통 평균적으로 애를 키우지 않는 아버지에게 매월 2번 정도의 면접교섭권을 부여를 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 2번씩. 우리 위자료 논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남편의 부정행위, 간통을 말하는 거죠. 발각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여기 재산 분할 한번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의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을 정한다. 만약에 우리 부부가 1월 1일에 혼인 파탄 관계에 이르러서 서로 남남이 됐어. 남처럼 살아. 또는 1월 1일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부부의 실질적 혼인 관계 파탄이 외부로 표현이 된 거죠. 끝나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남편이 재산을 가지고 있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예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분할해주기 싫을 거잖아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남편이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전부 인출해버리잖아요.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고요. 분할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던 이 시기,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이 시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남편 통장에 1억 원이 남아 있었다면 10월 1일이 돼서도 판결 내릴 시점이 되어서도 이 1억 원은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라, 재산 분할을 주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돈을 빼돌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재산 빼돌린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 재판에서는 여성분이 30%, 남성분이 70% 가졌는데 혼인 기간이 좀 길면 10년 정도가 넘어가면 5대5로 분할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남편이 많이 가져가도 한 6대4 정도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산도 많은데 혼인 기간도 몇 년 안 됐고 그걸 감안해서 7대3 정도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는 내용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재산 형성의 기여도, 누가 가지고 온 재산이 더 많은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부양적인 요소. 이혼하고 나서 여자가 애를 키운다면 여자에게 재산을 조금 더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짧게 살면 분할할 게 없죠. 자기가 가져온 재산 자기가 가져가면 됩니다. 3년 넘어가기 시작하고 5년 넘어가면 30%씩은 분할해 주라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10년이 넘어가면 40~50% 분할해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재산 분할의 방법은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남편 부동산의 30%에 해당하는 2억 8,800만 원을 아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등기 지분의 3분의 1 이전 등기해 주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분할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것이죠. 유동성이 있는 현금으로 당장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혼인 생활 동안 누가 양육을 전담했는가, 주로 양육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엄마 아빠 중에 누구하고 애착 관계를 더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엄마가 예전부터 혼자서 키워왔었고 또 아이도 엄마하고 당분간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여성분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친권을 몰빵해주는 경향이 있지, 양육권 친권을 뭐 반반씩 공동으로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정도,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각 부부의 소득, 이걸 감안해서 몇 대 몇, 그러니까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겠죠. 보통 어린 나이 같은 경우는 75만 원 내외 100만 원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 되고 또는 남편이 월급이 더 많다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휴대폰의 카드 사용 내역,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걸 검토해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간통의 증거를 잡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비를 조금만 주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주고 이것만 가지고 애도 키우고 생활비도 하고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경제적인 무책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 재산을 빼돌린다고 하더라도 재판 판결이 날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이 당시에 그때 있던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남편 보고 아내에게 재산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육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로 키워온 사람, 자녀 역시 지금까지 주된 양육자에게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도 이런 사건에서는 엄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또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